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의 가장 기본이 타인 토지 사용 수익권이죠. 이때 용익물권자들은 임차인과는 달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을 해야 되고 따라서 현상 유지도 용익물권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현상 유지를 해줘야 됐었죠. 그죠? 그런데 용익물권은 용익물권자 스스로 현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현상 유지를 해줄 필요도 없고요. 지상권자의 지상권 행사를,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을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요거를 소극적 인용 의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만 있고 더 나아가 현상 유지 수선 의무는 없다. 현상 유지 수선 의무는 지상권자에게 있다. 따라서 필요비도 지상권자가 부담해라. 결국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청권이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땅을 점유하니까 점유권이 있고요. 침해되면 물권적 청권 인정될 거고요.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들 사이에 이 상린관계가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효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양도가 중요하죠. 지상권자는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고 존속기간 내 토지 임대할 수 있고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토지 임대할 때 토지 소유자 설정자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고 나아가 당사자가 이걸 금지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무효고 그래서 대법원에 의할 때는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두 번째, 당연히 이 상태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 건물은 을소유니까 팔아먹을 수 있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근데 아까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목적과 수단, 즉 주종의 관계가 있으니까 건물 양도 속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만 양도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지상권 양도가 포함될 것이고 또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에 그 효력이 미칠 것이고 이걸 추가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지상권 양도에서 기억하실 내용들입니다. 뭐 그 정도가 일단 지상권의 효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료와 관련된 거. 지료 지급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만 지료 지급을 약정했다 만약에 첫째,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고 지료 지급을 약속했다. 근데 그게 등기가 안 돼 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제3자에게는 유상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료 약정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제3자의 장관에서는 무상이다. 자, 이때 이 제3자가 누구냐? 지상권 양수인 또는 토지 양수인. 등기 안 돼 있으면 제3자의 장관에서는 무상이라는 거. 두 번째, 약정한 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일방적으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료증감 청구권. 세 번째,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 지체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뭐 할 수 있고 소멸 청구.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상 연체하면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이다. 일방적인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연속 2년 통산 2년을 불문한다. 세 번째,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을 연체했다. 기존 소유자에게 1년, 새 소유자에게 1년, 합의 2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 못한다. 양수인의 입장에서 2년 이상 연체가 되어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자 2년 이상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있었을 때는 합산하면 안 되고요. 양수인의 단관계에서 2년 이상 연체가 되어야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 지료가 결정이 되면 소급한다. 따라서 결정 전에는 지료 연체가 있을 수 없지만 결정이 되면 소급을 하니까 2년 지료 연체는
결정 후 2년이 아니라 결정 전후 2년 연체. 이 법정상권 이런 것들을 지류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가 지상권의 효력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상권 소멸 사유가 있고 그 소멸 사유 중에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 2년 이상 지류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 이게 지상권 특유의 소멸 사유. 소멸을 하면 효과 첫째, 지상권자는 땅을 원상에 복구하여 반환하라. 땅을 원상에 복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상물을 수거하라. 수거하라.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물 수거권, 수거 의무가 있다. 근데 요때 토지 소유자가 설정자가 팔아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두 개가 있다. 지상권자가 사라 매수 청구권이 있고 토지 소유자가 팔아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이때 지상권자의 사라 매수 청구권은 존속기간 만료 갱신 청구 거절당했을 때 딱 요때만. 반면에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 사유를 묻지 않는다. 지상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했든지 묻지 않고 설정자는 팔아라 할 수 있게 된다. 공통점은 둘 다 형성권이다.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지상권자는 뭐가 없어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어요. 뭐는 있어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 상환. 뭐 요 정도 지상권 소멸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저기 이 경우 지상권 소멸과 관련해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하고요.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을이 2년 연체한 경우에 소멸 청구해서 소멸해버리면 이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을이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게 되면 당연히 갑은 소멸을 청구할 것이고요. 지상권은 소멸이 되겠지. 지상권이 소멸하면 이 저당권도 소멸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저당권자는 다른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좀 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갑은 을이 2년 이상 지료 연체했을 때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저당권자에게 통지가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을 소멸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게 됩니다. 이 정도를 일단 간단히 확인하시면 돼. 317페이지 지상권의 효력에 양가를 본 토지 사용권이 기본이고요. 물권적 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지상권 처분 있죠? 282조. 조문과 그 밑에 내용. 자, 동그라미 2번 지료. 세 번째 절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판례 등기하지 않으면 무상이고 무상이니까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나 지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 지료 증감 청구권 286조. 오른쪽 지료 체납 2년 이상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 특히 오른쪽 기출. 지상권 소멸 사유. 양가로 1번 있고 양가로 1번 288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 또는 건물이 저당권 목적일 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대.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라. 저당권자가 그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담보를 확보해라. 뭐 이런 의미죠. 285조 지상물 수거와 지상물 매수 청구. 토지 소유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 마지막으로 유익비 상환 청구. 필요비는 안 돼. 유익비. 근데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는 유추 적용. 담보 목적 지상권이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처음에. 의의가 있고요. 다 필요 없고 2번에 동그라미 1번만. 돈 갚으면 지상권도 소멸. 그 정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지상권 내용이고요. 특수 지상권이 3개가 나오죠. 그 중에 구분 지상권이라는 게 있죠. 289조의 2. 구분 지상권은요, 간단하게 지표는 사용의식하지 않고요.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
지상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지하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요거를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구분지상권은 두 가지. 하나. 지표는 사용수익하지 않으니까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설정 못하고요.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할 수 있고요. 요거 하나. 수목 소유 목적으로 못한다는 거. 또 하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땅에 기존의 지상권자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등이 존재하고 있더라. 이 전원 승낙을 받아라. 구분지상권과 이게 충돌할 염려가 있으니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땅에 지상권 또는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그 자들이 있을 때는 전원의 승낙을 받아라. 그 정도 구분지상권. 자, 분묘기지권 단독 문제로 간혹 나오죠. 묘지를 말하죠. 남의 땅에, 내 땅 말고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그 분묘를 소유하면서 이 분묘는 법적으로는 공작물입니다. 설치한 자가 소유합니다. 이때 이 분묘를 소유하는 자가 분묘에 대한 제사소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바닥면인 분묘 기지와 주위의 공지, 빈 땅 이걸 사용수익할 수 있는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분묘 기지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취득하는가? 취득 방법이 세 가지라 그랬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한 경우. 두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 경과한 경우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인 토지 무단 설치 20년 경과. 세 번째가 내 땅에 내가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분묘 이전 특약 없이 땅만 판 경우. 이럴 때도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공시는 등기로 공시하는 게 아니다. 봉분의 형태가 공시다. 봉분. 따라서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유골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번째,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나 분묘의 제사소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주위의 공지에까지. 면적은 몰라. 그때 달라.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 기지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20평방미터. 근데 그거는 분묘 기지 면적 제한이다. 분묘 기지권은 공지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분묘 기지권의 범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분묘 기지 면적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 두 번째, 분묘 둘레의 사성 부분에까지 당연히 분묘 기지권 해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성, 모래 언덕, 분묘 기지권 이렇게 반달 모양의 언덕 이렇게 만들.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옛날엔 많지. 어릴 때 뛰어 올라가서 놀고 그랬잖아. 안 놀았나? 사성 부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새로운 묘지를 쌍분 형태로 신설하거나 기존 묘지를 밀고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신설하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도 안 된다. 이장하는 것도 안 된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으나 이장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범위에서 기억나시면 되죠. 치료 지급해야 되는가? 치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협의해가지고 치료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시효 취득은 무상이니까 치료 지급 의무가 없고 시효 취득은 없고 내 땅에 분묘 설치 후 땅만 팔았을 때는 유상이고 이건 치료 지급해야 되고 시효 취득 무상 이건 유상 존속기간은 분묘에 대한 제사소 봉사가 계속하는 한 1000년 만년 존속. 이걸 민법에 지상권 존속기간을 적용해주면 공작물이기 때문에 5년밖에 안 돼. 그래서 민법상 지상권 존속기간 규정은 적용이 없고 분묘에 대한 제사소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취득하느냐가 원칙이 종손. 근데 이 종손 놈이 후레종손이야. 관리관에 종중이 관리 왔어. 그럼 종중이 취득. 원칙 종손 예외 종중. 여덟 번째, 언제 소멸하는가? 두 가지.
봉분이 멸실된 거나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거나 이때 봉분의 멸실 원상복구가 가능한 일시적 멸실인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자연재해 등으로 봉분이 멸실이 됐어. 유골이 나와 있어. 원상복구 가능해. 이럴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또 하나 분묘기지권의 포기. 장기간 분묘에 대한 제사수봉사를 방치. 이걸 분묘기지권의 포기. 그러면 분묘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분묘기 점유를 상실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그런 것들이 분묘기지권에서 기억나시면 됩니다. 다 판례죠. 다 판례. 마지막으로 관습법상 법정상권. 아까 305조 법정상권이나 366조 법정상권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죠.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되고 땅만 팔렸고 366조는 저당권 설정되고 그게 실행이 돼야 되죠. 이게 305조와 366조 법정상권이죠. 그 외에 첫째,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두 번째, 매매 등 기타 원인을 통해서 매매, 증여, 강제집행 등등등 매매, 증여, 교환, 강제집행 등등등 기타 원인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세 번째, 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자라는 특약이 없을 때 이 세 가지 이게 의고 요건이 됩니다. 우리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하여 예컨대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었는데 갑이 건물만 증여, 땅만 증여, 건물만 강제경매, 땅만 강제경매, 건물은 을에게, 땅은 병에게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됐든 증여가 됐든 강제집행이 됐든 매매 기타 등등 사유를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고 그 둘 사이에 법정상권을 배제하자라는 특약이 없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판례 우글우글 있겠지. 인정되나요? 이렇게. 몇 가지만 확인하자. 첫째,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기만 하면 이 건물은 미등기 건물도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된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법정상권 인정될 수 있다. 두 번째,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었는데 을이 갑에게 팔았다. 같아졌고 갑이 다시 병한테 팔았다. 법정상권 인정된다.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달랐었는데 같아졌고 다시 달라졌다. 그럼 법정상권 인정될 수 있다. 두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요건,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두 가지 기억하자. 안 되는 거.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다. 그리고 환매권을 갖고 있다. 그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지었다. 을 소유 땅, 을 소유 건물이 됐다. 그런데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땅을 되사가 받을 때. 환매권 행사. 환매 우리 공부했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면서 동시에 환매 특약을 했어. 땅 소유권 넘겨줬고 을이 건물 지었어. 을 소유 땅, 을 소유 건물이야. 그 상태에서 갑이 환매권 행사해서 갑 소유 땅, 을 소유 건물이 됐어.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환매권 행사. 갑 소유 땅, 갑 소유 건물이 있고 을 소유 땅, 을 소유 건물이 있는데 땅을 교환했다. 환지 처분. 이 공법상 처분이죠. 토지 구획 사업 등을 통해서 공법상 환지 처분을 통해서 을 소유 땅, 갑 소유 건물, 갑 소유 땅, 을 소유 건물로 바뀌었다.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환매권 행사나 환지 처분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을 때는 법정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건 따로 기억하자. 이거는 따로. 공유 토지 위에 뭐 위에?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세 가지.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 공유자가 지분을 팔아먹은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이 건물이 지분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신축한 경우,
과반수 동의받아 신축 못하지요? 전원 동의받아야 된다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토지가 분할되거나 공유자가 지분을 팔아먹거나 이 원래 건물이 지분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신축한 경우 등등 세 가지 경우에 법정 상권 인정되는가 결론만 기억하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유 토지에 와서 간혹 나오는 것들이에요. 머릿속에 넣지. 그리고 아까 저당권에서 잠깐 봤던 거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다. 갑이 땅도 팔고 건물도 팔았다. 그런데 을에게 건물 땅만 등기를 넘겨줬고 건물은 등기 안 넘겨줬다. 그럼 잘 보세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땅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법정사건 인정돼야 되는가? 안 된다. 왜 안 되냐? 갑 생각해봐라. 너 건물 팔았지? 네. 너 등기 넘겨줘야 되지? 네. 등기 의무자에게 굳이 땅에 대한 법정사건을 인정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갑은 건물을 을에게 넘겨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안 된다. 아까는 여기서 저당권 설정됐을 때 법정사건 안 된다 그랬죠. 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니까. 결국 건물과 땅을 한꺼번에 팔았고 땅만 등기를 넘겨줬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도 366조 법정상권 도 인정되지? 인정되지? 않는다. 제가 아예 지상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법정상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고. 지금 표정들이 저 자식이 왜 하나 그런 표정. 요 정도 들으시면 돼.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법정상권 배제 특약에 해당되는 거. 요 특약이 있으면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요 특약이 있으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특약에 해당되는 거 두 개. 각과 의사의 건물 철거 특약을 했거나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구나. 이럴 때는 안 된다. 이게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다. 존속기간 아까 봤던 건 똑같아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지료 유상이다. 나중에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지료액이 정해진다. 소급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기억나시면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321페이지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의가 있고요. 성립요건이 세 가지가 있죠. 기역과 니은과 다음 페이지 디귿.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타인 토지 묘지 무단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단 설치 시효취득 인정을 내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만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주체, 밑에 동그라미 3번, 양그라 3번에 존속기간, 동그라미 1번, 2번에 소멸 여부, 기역과 니은, 3번 합장 안 돼, 4번 범위, 주의 공지에까지, 5번 지료, 시효취득은 무상. 이런 것들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거의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구분상권은 밑에 의, 동그라미 1, 2, 오른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2, 두 개만. 나머지는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고. 자,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나왔어요. 의가 있죠. 기역과 니은. 다음 페이지 공통요건이 뭐였어요?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 이게 공통요건이죠. 아까 305조전, 366조전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든 305조는 봤고요. 오른쪽 거. 양가라 3번. 동그라미 1번. 요건, 기역.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세 번째 줄.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죠.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A. 무허가도 되고 미등기도 되고. 그죠? C. 건물과 땅을 샀어. 근데 땅만 등기했어. 그래서 외형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하지만 건물 소유자는 건물도 팔았으니까 어쨌든 얘는 곧 건물 등기를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굳이 법정사건 인정할 필요가 없어. 여기 C. 다음 페이지 니은.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서 소유자가 바뀌어야 돼. 거기에 뭐 매매도 있고 증여도 있고 대물 변제 등등등등등 있는데 밑에 판례 확인해 봅니다.
3번 토지 공유, 지분 전매 안 돼. 아까 저기 공유 토지 3가지. 분할, 지분자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지분자 들어가면 안 돼. 4번 환매권 행사. 4번의 3번째 줄 환매권 행사. 안 돼. 오른쪽 맨 위에 환지 처분. 안 돼. 판례 읽지 마시고, 판례 읽지 마시고. 키워드 딱 체크해서 머리 외우는. 아니면 뭐 법정사건 나오지 말라고 기도하시거나 그러면 돼요. 아니면 그냥 나오면 찍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키워드로 좀 외워달란 말이에요. 지금 체크해 드린 것만이라도 일단. 쭉 내려가면 디귿,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돼. 건물 철거 특약 또는 밑에 3번째 줄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 이 2개. 건물 철거 특약이라든가 대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게 없어야 돼. 있으면 안 돼. 이건 법정사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요거 예외가 또 하나 있어. 예,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요런 걸 관습법상 법정사건이라 한다. 요런 거. 다음 페이지 당연히 등기 필요 없고. 그죠? 쭉 넘어가서 다시 한번 334.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니까 지상말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치료 유상이다. 기업 결정된 바가 없다면 치료연체가 아니다. 반면에 니은 결정이 되면 소급한다. 따라서 4번째 줄 결정 후가 아니라 전후 2년 연체 이렇게 되죠. 4번째 줄. 니은의 4번째 줄. 찾으셨어요? 네. 동그라미 3번은 지금 보면 안 돼요. 사례로 틀어놓은 거 머리 깨져요. 이 정도가 지상권입니다. 아, 이런 권리구나. 이런 권리.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지상권 한 문제. 징그러 죽겠어. 시험범위에서 뺐으면, 용익물권은 시험범위에서 뺐으면 딱 좋겠는데. 점유권하고.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만 딱 하면 좋겠는데, 시험범위. 에이, 그지 같은 새끼들. 근데 시험 범위를 줄이면요, 내용이 깊이 있게 나와. 차라리 그냥 이렇게 겉에 있는 것만 물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역권 같은 거 조문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자, 지역권. 요 역, 편익이라고 하니, 편익. 토지가 토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땅이 다른 땅으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을 때 이거를 지역권이라 한다. 사람이 편익을 제공받으면요, 이건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라고 부르고요. 민법에 인역권은 없어요. 인역권은.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있고,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로로 나가는 통로가 잘 돼 있는데 을소유 땅을 지나가면 너무너무 편하더라.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갑이 을소유 땅을 통행하려면 을과 계약을 맺고 통로를 확보할 텐데, 자, 이렇게 확보된 이 통로, 갑만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갑소유 땅을 통행하는 누구든지 통행할 수 있겠죠. 그죠? 택배 하시는 분들도 통행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 빚금친 땅은 갑소유 땅에다가 공로로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걸 지역권이라 한다. 통행지역권 이렇게. 통행지역권. 물을 끌어올 수도 있다. 갑소유 땅으로. 갑소유 땅에서 을소유 땅으로부터 물을 끌어와가지고 갑소유 땅에 물을 불 수도 있다. 용수지역권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토지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걸 지역권이라 한다. 특징. 편익을 제공받는 땅 요역지, 제공하는 땅 승역지 이렇게 부르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무방 이렇게 되죠.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여도 되고. 인접해야 될까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물을 끌어온다 갑이. 요역지와 승역지가 인접 안에 있죠. 괜찮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 당연하지요. 통행만 하거나 물만 끌어올 뿐.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승역지를 을도 사용할 수 있다. 을도. 갑이 통행하고 을도 통행할 수 있다. 을도. 다시 말해서 승역지는 같이 사용하는 성격이 있다. 공용적 성격.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 보통 물권자들은요,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점유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승역지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승역지는 승역지 소유자하고 같이 사용하는 공용적 성격이 있게 됩니다. 공용적 성격.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성질이라고요. 지역권은요, 요역지를 위한 권리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역지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지. 요역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질. 수반성, 부종성. 292조. 1항, 2항. 이렇게 돼요. 먼저 지역권의 수반성. 갑 소유 땅이 있고, 을 소유형 땅이 있고, 갑이 통행지역권을 갖고 있더라. 갑이 요역지 소유자다. 자, 이때 갑이 땅을 팔았다.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럼 뭐도 넘어가라? 지역권도 넘어가라. 그죠?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되니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부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함께라는 뜻이고 수반성을 말합니다. 뭐하고 함께?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292조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요역지를 팔아먹고 요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은 요역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역권도 취득하는데 이때 지역권은 이전 등기할 필요 없다. 이것 때문에 등기 없이 이전된다. 지금 갑소유 땅 등기부와 을소유 땅 등기부 두 곳에 지역권이 등기가 돼 있어요. 지역권은 두 군데다 등기합니다. 그런데 갑이 병에게 팔았을 때 그 지역권자 갑을 병으로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요역지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면 지역권도 그냥 이전된다. 등기 없이.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권의 이전. 이렇게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지역권을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면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자,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갑이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요역지 지상권자, 요역지 전세권자, 요역지 임차인 이어도 지역권 취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임의규정. 반면에 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 만냥도 안 돼. 지역권만 팔아먹는 거 절대로 안 돼. 의미 없죠? 통행지역권만 팔아먹었어 병한테. 자, 이 병 통행지역권 갖고 뭐 담을까? 여기만 왔다 갔다. 여기만 왔다 갔다. 필요 없죠?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만 다른 권리, 즉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권만, 갑이 지역권만 담보로 제공하고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그게 292조 부종성. 절대로 안 된다. 강행규정. 지역권만 양도 안 돼. 다른 권리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 없어. 부종성. 강행규정. 반드시 암기해야 될 조문이죠.
두 번째, 불가분성. 이거는 요역지나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요역지가 가불의 공유. 원칙 295조 1항.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한다. 292조 1항, 5조 1항. 그래서 갑과 을이 지역권을 갖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은 자신의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을이 지역권을 포기하더라도 갑의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고 갑의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을의 지역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을의 지역권 포기는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포기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293조 1항. 그죠? 일단 그 두 개 하고요. 295조 2항과 296조. 취득시효하고 소멸시효하고. 자, 지금요. 승역지 소유자 병하고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갑과 을이 통행을 시작합니다. 20년이 지나면 통행지역권이라는 걸 시효취득해요. 갑과 을이 통로를 개설하고 그 통로를 통행하고 있는 상태가 20년이 계속이 되면 뭘 취득한다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18년쯤 됐을 때 20년이 안 되고 18년쯤 됐을 때 병이 갑한테 너 다니지 마. 그럼 갑의 취득시효 기간이 18년에서 딱 중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갑은 다시 20년을 다녀야 시효취득이 인정돼요. 근데 을은 중단이 안 돼. 그러니까 을은 2년 뒤에 지역권을 취득해. 을이 2년 뒤에 지역권을 취득하면 누구도 취득해? 갑도 취득을 해. 네? 따라서 취득시효는 한 놈만 중단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1인에 대한 취득기간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전원을 중단시켜라. 네? 295조 2항. 취득기간의 중단. 이해되세요? 암기합니다. 취득기간의 중단, 끝, 없다. 없다. 취득기간 중단, 끝에 가면 없다. 없다. 한 놈만 중단시켰다. 중단의 효력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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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을 중단시켜라. 296조. 자, 갑과 을이 지역권을 갖고 있어. 갑과 을이. 2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해. 갑과 을이 통행지역권을 갖고 있는데, 통행을 하지 않고 기존 통로로 다니고 있어. 그러면 이 통행지역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 행사 안 하고 있으니까. 20년이 지나면 소멸을 해. 그런데 18년쯤 됐을 때 을이 무릎이 나가가지고 일로 싹 지나갔어. 통행지역권 행사했지. 소멸시효가 중단됐어. 그럼 누구도 중단돼? 갑도 중단돼. 한 놈이 중단시키면 전원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 뭐? 소멸시효. 소멸시효. 끝이 뭘로 끝나? 있다. 취득기간 없다. 소멸시효 있다. 지역권의 성질과 관련된 이 조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292조 1, 2항하고요. 293조 1항, 295조, 296조 딱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시험 문제 나오는 그런 것들. 지역권을 취득하는 방법,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 187조. 요역지를 상속받았어. 지역권도 취득. 요역지를 경락받아서 지역권도 경락. 이렇게. 또 하나가 취득시효. 특히 통행지역권. 취득시효는 이렇게 됐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조문만 기억하시고요. 그 계속이란 말과 표현이란 말이 어려워요. 충족시키기도 어렵고요.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증명도 어려워. 그래서 일단 조문.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승역지 소유자와 계약을 못했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 다니기 시작해. 그리고 몇 년 지나면 20년.
뭘 취득하냐? 통행 지역권. 그런데 이 통행이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 그게 어렵죠. 어렵다 그래서 개념이.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통로를 개설해라. 눈에 보이는 요건을 비우고 통로를 개설해라. 결국 통행 지역권은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통행하고 있는 사실 상태. 통로 개설이 핵심적인 요건이 돼요.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통행하고 있는 사실 상태가 있다면 245조 1항 1 적용해서 등기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통로 개설 조심해 주시면 돼요. 네 번째, 존속기한 및 갱신 따위는 없다. 감사하게도 효력. 일단 지역권자는 승역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게 기본적인 효력이다.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승역지를 뺏길 일은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필요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뭐는 필요 없다? 반환 청구권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요. 반환 청구권은 필요 없다. 세 번째,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통행하거나 승역지로부터 펌프 설치해서 물을 끌어올 때 승역지 소유자는 뭐 해야 되나? 소극적 인용 의무. 아까 지성권하고 똑같이 용익물권 설정자들은 용익물권의 사용식을 방해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 행사를 방해만 안 하면 된다. 그게 원칙. 그러나 둘 사이의 약정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용수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승역지 소유자가 펌프 설치, 유지, 수선, 보존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물론 가분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겠지. 그죠? 야, 내가 너한테 1년에 얼마 줄 테니까 펌프 네가 설치하고 관리도 네가 해. 의논할 수 있겠죠? 1,000만 원 갖고는 안 되려나? 1억 줄게. 그럼 의논하겠지.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적극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 의무는 승역지 산 사람 특별승계인에게도 승계가 되고 그런데 이 의무가 점점점 과중하게 됐어. 가부터 1년 동안 받는 보수보다도 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게 생겼어. 어른 이 부담을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는 방법 위기라고.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땅을 승역지 전체 말고 예컨대 펌프 설치되어 있는 이 땅만큼 파이프가 깔려있는 이 땅만큼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우리 그걸 갑에게 이전하는 의사표시를 위기라고 해요. 위기. 이 위기는요 298조를 전제로 해요. 갑을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을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만 그 의무를 벗어나고자 승역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갑에게 이전. 이걸 뭐라 한다? 위기. 뭐 땅값이 얼마 안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죠? 계속 의무를 부담하느니 땅값 얼마 안 하는 거 포기하는 게 낫다 싶으면 포기하면 된단 말이죠. 그게 위기. 이렇게 위기를 하게 되면 을이 이 땅을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면 법률행위입니다. 등기 넘겨줘야 돼요. 쪼개가지고 이전 등기해줘야 돼. 그러면 그 결과 적극적 의무는 소멸하게 되고요. 또 하나 갑은 지역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 취득했죠. 자기 땅에 지역권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 이렇게 되죠. 300조. 갑이 을 소유 땅에 설치한 이 펌프 공작물,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이 공작물, 을도 물이 필요해. 이 펌프 쓸 수 있냐? 그렇다. 공작물 공동사용. 이때 갑의 승낙 필요 있냐? 없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의 동의 없이도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첫째, 갑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비용을 분담하라.
어디 접반포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의 비율로 설치, 수선, 보존 비용을 분담하라. 300조. 공작물 공동사용.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지역권의 효력으로 기억나요. 298조, 299조, 300조 이런 것들. 지역권 소멸, 뭐 소멸하겠지. 예. 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하겠지. 예. 특히 지역권 소멸에서는 승역지에 대한 제3자의 시효치기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그건 지금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지역권 소멸 사유 중에 그거 나중에 한번 보면 돼요. 위기한 소멸은 당연히.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이라는 게 하나 있죠. 특수지역권은요, 어느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집합체의 관계로 남의 땅으로부터 토사를 채취하거나, 방목을 하거나, 뭐 이런 수익을 하고 있을 때, 이걸 특수지역권이라고 해요. 마을 주민들이 편익을 얻어. 그래서 이름은 지역권이지만 성질은 인역권. 요역지가 없죠? 요역지가 없죠. 지역적 관습이 우선 적용되고요. 어느 지역의 주민만이 누리기 때문에 양도 상속이 불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특수 지역권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안 나와 몰라도. 그래서 지금 써드린 요 조문 위주로 지역권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336페이지. 291조. 조문 확인하시고 양가로 1, 양가로 2. 비교는 안 한다 그랬어요. 오른쪽 성질.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다음 페이지 중요한 부종성 292조 1항과 2항이 있죠. 조문 확인하고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부종성은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가분성의 293조 1항. 공유자존 1위는 자신의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295조 1항. 한 놈이 취득하면 다른 놈도 취득한다. 2항. 취득기간이 중단됐다. 전원을 중단시키지 않는 한 중단의 효력이 없다. 반면 오른쪽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중단됐네. 전원에 대하여 중단의 효력이 있다. 취득 없다. 소멸 있다. 이렇게. 키워드로. 다음 페이지 4번 이런 거 없다. 규정. 지역권 취득과 관련해서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그 다음에 시효취득이 있죠. 조문 일단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고 되어 있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특히 오른쪽 통행지역권 1번에 동그라미 1번 통로개설 꼭 기억하죠. 통로개설. 그 다음에 보상해야지. 우리 주의토지통행권하고 비슷하지요. 대법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주의토지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보상하라. 규정은 없지만 주의토지통행권을 유추해서 보상해라. 지역권 효력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 300조가 있죠. 공작물 공동사용이 있고요. 비용 분담하라고 되어 있고요. 298조 계약을 통한 적극적 의무가 있고요. 295조 그 의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위기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위기가 있으면 지역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가로 3번 지역권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만 뭐가 안 된다? 반환 청구권 인정 안 된다. 반환 청구권.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제 보세요. 유역지는 일필토지여야 되지요. 지상권자도 지역권 취득할 수 있지요. 3번 거의 매번 나옵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지역권 문제가 나오면요. 요 3번 지문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당연히 유역지를 불법 점유한 사람은 지역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유역지를 불법 점유한 놈이 뭔 지역권? 5번 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 뭐 해라? 보상해라. 보상해라. 주의토지통행권과 마찬가지로 보상해라. 됐지요? 요 정도. 그래서
점유보호청권하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하고요. 민특법 남아있는 거 2개, 3개 그거 체크 좀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복습 해주세요. 벌써 4월달 끝이고요. 다음 주면은 5월달 과정이 새로 시작되는데 5월달 과정은요 완전히 압축한 거 합니다.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요. 교재 체크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따라오셔야 돼. 야 듣기만 하려면 이 자식아 복습하시라 그랬잖아. 예복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힘을 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